Hi everyone, I'm Ronald from ABT Education, and today we're going to consider the last of the three types of consonant sounds used in the English language.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영어의 세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 중 세 번째, 울리는 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개의 영상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이번 영상 시리즈 통해 영어에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자음 소리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왜 어려운지, 한국어 발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음 소리들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틀리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종류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울리는 소리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울리는 소리는 떨리는 소리처럼 유성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음소들입니다. 울리는 소리 중에는 유지되지 않는 음소들, B와 같은 음소, 혹은 D, G, 혹은 J 같은 음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유지되는 음소들 중에서는 M 같은 음소, N 같은 음소, 혹은 이런 받침, 한국어에서는 받침으로 사용되는 NG 발음들, 이런 같은 발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지되는 울리는 소리 중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L 발음 그리고 R 발음들이 있습니다. L 발음과 R 발음은 한국인들이 왜 발음하기 어려워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L 발음, R 발음 같은 경우를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즉 알파벳 L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음적인 성향은 니을로 처리가 되죠. 반면에 R 발음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R이 되죠. R도 자음적인 성향은 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 그리고 R는 영어에서는 둘 다 자음의 성향인데, 한국어에서는 이 두 음소 다 같은 니을로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둘 다 리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막상 정확한 L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게 L 소리인지 R 소리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워한다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L 발음, R 발음 외에는 이러한 울리는 소리만 발음이 돼야 할 때에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울리는 소리들은 대부분 한국어에 비슷한 음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B 같은 발음은 한국어에 비읍이 있고, J 같은 발음은 한국어에 지읒이 있고, M 발음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미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발음들을 틀리진 않는데요. 이런 음소들만 봤을 때에는. 하지만 이런 울리는 소리의 음소들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단어의 끝에 있는 소리에 발음돼야 될 때에는 그러한 음소들의 가장 이상적인 성향들이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더 심각한 경우,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dog, god, tub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각 단어에는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의 음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g 같은 경우는 끝에 있는 소리 G,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고요. God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D, tub도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들이 단어의 끝에 해당되어 있을 때, 이런 음소들이 유성음의 성향으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성음의 성향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t, dock, tub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각 단어의 끝에 있는 소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dog의 끝에 있는 소리는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G, god의 끝에 있는 소리는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D, 그리고 tub의 끝에 있는 소리도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입모양으로 이러한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의 성향에서 유성음의 성향을 빼면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og의 끝소리 G는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 C로 처리되면서 dock로 발음되고, God의 끝소리 D는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 T로 처리되면서 got가 되고,
또 tub의 끝소리 b도 유지되지 않는 새는 소리 p로 처리되면서 tup로 잘못 발음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음소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유성음에 울리는 소리로 발음되어야 하는 단어들의 끝소리를 무성음으로 잘못 발음하게 되나요? 유성음의 성향은 무성음의 성향보다 훨씬 더 많은 발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영어를 사용을 할 때 발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시작하는 음소와 모음에는 발성을 실어주지만 마지막 음소까지 발성이 힘있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끝소리들이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일 경우 유지되지 않는 무성음 새는 소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새는 소리도 발음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울리는 소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 들릴까요? can, mom, sing 같은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의 끝에 있는 소리들은 각각 다 유지되는 울리는 소리들이고 세 가지 음소 다 한국어에 흔히 사용되는 음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N 같은 경우는 한국어의 니은, mom의 끝소리 M은 한국어의 미음, 그리고 sing의 끝소리 NG는 한국어의 이응 받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음들이 한국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음소들을 따로 발음을 해야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다시 한번 단어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소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틀릴까요? 틀리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이런 음소들이 어떻게 다른 종류의 울리는 소리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B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ub라는 단어에서 살펴보셨듯이 tub의 끝소리 B를 무성음으로 만들면 P 발음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B 발음의 한 가지의 성향을 바꿔서 나온 결과죠. 즉 유성음의 성향을 무성음으로 변경시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B 발음의 다른 성향, 즉 유지되지 않는 성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B 발음의 유성음 성향은 똑같이 놔두고 같은 입 모양 통해서 발성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B 발음이 으로 변하면서 M 발음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도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를 유지하면 N 발음이 되고 G를 유지하면 NG 발음이 됩니다. 발음들이 되죠. So, 이런 음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N, M, 또는 NG의 음소들의 발성의 근원은 어떤 걸까요? 생각해보면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 B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떼어질 때 발성이 입에서 나오는 음소입니다. 하지만 입술이 붙어있는 성향을 유지한다면 원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발성이 막히게 되죠. 입에서 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즉 유지되지 않는 울리는 소리를 유지되는 음소로 만들면 N, M, NG와 같은 음소들은 코로 즉 비음으로 발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N, M, NG 음소들 음소들은 비음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발음들입니다. 그러면 음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평상시에 이런 음소들이 틀리게 발음되는 것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문제는 비음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발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음 발음들이 단어의 끝에 있는 소리에 올 때 can, mom, swing 이러한 발음들이 can, mom, swing 처럼 발음이 되면서 끝소리들이 생략되지는 않는데 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별로 봤을 때에는 괜찮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 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 Mom can swing a bat 같은 문장에서 보면 Mom can swing a bat 끝소리가 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소들이 유지되지 않고 끝소리들의 발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어에 시작하는 음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연음이 전체적으로 단어별로 끊기고 연음이 끊기면서 유창성도 떨어지고 우리의 발음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세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 중에 울리는 소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냥 울리는 소리의 음소만 발음했을 때에는 L 소리, R 소리 외에는 크게 헷갈리거나 틀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문제는 울리는 소리 자체의 발음이 헷갈리거나 그 발음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보다 막상 단어나 문장 안에서 발음을 해야 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역할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지만 그 입모양 뒤에 정확한 발성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울리는 소리의 정확한 성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소리가 발음돼야 하는데 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성음의 성향이 무성음으로 발음되면서 T와 더 비슷하게 발음이 되거나 어떤 단어의 끝에 N 발음이 나야 하는데 발성이 이어지면서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성향이 빠지고 때로는 이런 음들이 끝소리에 왔을 때 생략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연음도 끊기고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o, 이렇게 영어의 각 음소 하나하나의 정확한 성향들을 발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음절별로 발음되어야 하는 언어인 반면 영어는 음소별로 발음되어야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영어의 자음 음소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왜 이런 발음들이 어려운지를 자음 세 가지 종류를 새는 소리, 떨리는 소리, 울리는 소리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 개의 영상 시리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의 모음 소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